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는 미국 내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9% 빠지며 2093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유인했습니다. 각각 2,300억대, 3,500억대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내려서 7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펼치면서 지수를 강하게 압박했고요. 개인이 2,200억대 매수하면서 방어 시도에 나섰습니다. 환율 시장도 보겠습니다. 보통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해주는데 미중 관계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우위세가 돋보이면서 위완화와 변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원 내린 1,198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 시세도 살펴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각 1,111만 원대, 27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TG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7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아이온체인이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에어드라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0.92% 하락한 303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모든 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1% 빠진 215원, 라이트코인이 2.17% 하락한 49,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인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 정재훈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2-3153-2642번입니다. 전화고 조금 번호가 달라서 헷갈리지 마시고 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진단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가 있어요. 우리 오늘 방송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멘탈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 상담 받고 있는 동안에 좀 시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오늘 양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래서 이번 주장에 사실은 이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주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주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고요? 네, 계속 하락할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글쎄요. 시장에 있어서를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르기를 좀 바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뭐 오래됐던
아니면 적게 됐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호재보다는 그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폐쇄를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났었죠. 거기에 따른 악재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분쟁, 이 부분들도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주 초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뭐 이번 주는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두는 뭐 그런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밀린다라고 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잘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시즌에 좀 맞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더 다양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재훈 의원님과 1시간 동안 함께 상담 진행해드리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 2642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여러분들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자로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JNK 히터고요. 매수가가 8,2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5051님이 보내주신 JNK 히터고요. 오늘 수소차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대 양봉 그렸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8,2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8,200원짜리대면 뭐 약간의 수익 권역인데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예전 같은 경우라면 거의 뭐 수소차는 한국이 좀 주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로존 쪽에 있어서의 친환경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겠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가져간다라면 뭐 9,000원대에 자리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보유하라고 전략 세워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S퓨얼셀 매수가가 45,9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8131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일단은 요 종목은 수소차, 이 종목도 수소차예요. 일단 오늘 수소차 종목이 굉장히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45,000원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45,950원, 거의 46,00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차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인 상황이거든요.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투자 경목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고점권역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보게 되면 4만 원짜리대를 한 번쯤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글쎄요, 좀 비싸게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게 한 5%나 뭐 10%, 뭐 그 정도가 있다라면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단가를 낮춘다든가 그런 전략적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25%예요. 비중이 좀 많은 비중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1선짜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분봉상을 좀 보게 되면 이거 한 3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 자리대까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좀 매물 수화 과정을 좀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폭은 아마 3만 원대 중반짜리 때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매수가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되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미래컴퍼니고 매수가가 32,35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9090님이 보내주신 미래컴퍼니 이 종목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32,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이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구간은 비추세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리대로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좀 수급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러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3D 센서 모듈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거래량 부분들을 좀 보게 됐을 경우를 판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매수, 밀린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다가 반등 시가 오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17,000원짜리대에서 32,000원대 뭐 이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것 같으니까 박스 상단자리대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럴 때는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뭐 기업의 실적부터 차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자세하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월덱스인데 제가 9,000원에 샀어요. 네, 월덱스 9,000원에 비중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제가 30%인데 예전에 한번 7,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한번 팔고 네. 계속 이제 흐름을 봤어요. 한번 다시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9,000원대는 유지를 하려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샀는데. 네, 일단은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월덱스 9,000원에 30%. 그래도 지금은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한번 팔고서 다시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6,250원에 사가지고 만 원대 팔았어요. 네. 만 원이 원래 가격 그런 게 넘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1,000원짜리가. 그래가지고 만 원에 팔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제 어쨌든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실적이 좋아요. 여기 회사가 계속 항상 늘어나요. 항상 실적이.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회사인데 막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비메모리 회사여가지고 저는 괜찮게 보고 샀어요. 근데 9,000원대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면 제가 안 살라 그랬는데 8,000원 한번 그때 갔다가 다시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얼마 안 네.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 원 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워낙 반도체 잘하시니까. 좋은 회사인 걸 아는데 단기로 하셨네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제가 싸게 샀잖아요. 6,000원대 샀기 때문에. 6,000원대 샀으니까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도 개미라서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냥 팔고 싶으면 욕구가 생겼었어요. 좀 오래 기다리기도 했어서. 괜찮은 회사예요. 웰덱스 같은 경우는. 네. 실적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굳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네. 않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부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빠른 지금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9,000원짜리 때 매수해서 약간 수익권역이신데요. 네. 만약에 이 친구가 밀려 내려오면 다시 한 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 더 사도 부분들- 되잖아요. 8,000원대. 내려오면 뭐라고요? 좀 더 사도 돼. 8,000원까지 내려오면 더 사도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네. 같은데 다만 이 비중이 네. 30%시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시청자님의 성향상 네. 비중을 늘리게 되면 예. 또 잘라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예.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그 이제 다시 주가 회복을 해주고 다시 상단 자리대로 오게 되면 한 10,000원, 9,000원대 후반에서 10,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추가 이상한 매수했던 보기는- 거는 차익을 하시고 예. 나머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아, 그냥 목표가 정하지 말고. 목표가는 보면 이게 한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1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여지긴 하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성공 계세요. 투자하시고요. 네. 네, 목표가 13,000원대까지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 이쁘게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오늘 항상 궁금하실까요? 수고 많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케어랩스 그거 21,500원에 매수했는데 예. 네, 케어랩스 21,500원에 갖고 계시고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5%인데 그 무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5% 갖고 계시고 무상증자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무상증자 뭐요? 어떤 거? 지금 현재 종목에 무상 거를 잠깐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는 거 싶어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갖고 계시면 무상증자 받는 거죠. 예. 권리랑 날짜 그거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못 봐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 무상증자를 하게 됐어요.
한 주당 1대1이에요. 1대1.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만약에 100주를 갖고 계시면 100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2배가 되겠죠? 예.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7일이네요. 예. 7월 17일. 예. 7월 17일이니까 다음 달 15일까지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고. 예. 그러면 1대1이니까 주가는 반으로 나뉘겠죠. 예. 그죠? 거기까지 우리 이해가 선생님 되시겠어요? 실적 관계 좀 봐주이소. 실적이요? 예. 무상을 주면 그거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적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예. 실적은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 아버님이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셨느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예. 단기입니다 저는. 단기를 들어갔는데 무상증자를 받으신다? 예. 아버님 단기를 한 몇 개월 보시나 봐요? 무상 받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 하면 돌아올 때 예. 매도하려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무상 올라오면은 상향되면은 무상 거는 그냥 그대로 매도하려고요. 무상증자 받은 거 만약에 무상증자까지 기다렸다가 예. 무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매도하시겠다? 예.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는 알고 계시고? 그걸 몰라 그래 전문가님. 8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예. 예. 8월 달에 아버님. 예. 예. 아버님 단기를 좀 여유 있게 보시나 봐? 예. 예. 8월 초에 들어와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6일이란 말이에요. 8월 20일 예. 8월 6일. 8월 6일 예. 8월 6일이니까 자, 아버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버님 만약에 이걸 갖고 있어. 예. 권리락이 됐어. 예. 그럼 아버님 21,5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알죠? 예. 그러면 50% 마이너스일 거예요. 예. 근데 50% 마이너스인데 아버님이 단기로 받다고 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무상증자 주식 수를 받았어. 예. 근데 그걸 판들. 예.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닥 글쎄. 그렇게 내가 전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단기로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단기로 예. 보셨으면 저는 별로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잘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아버님 괜찮은 주식인데 예. 아버님이 단기로 보셨다니까 그런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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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종목 감사-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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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 보고 있습니다. 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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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성향에 맞춰서 단기인지 장기인지 전략적으로 세워드렸고요.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3902님이 보내주신 신테카바이오 매수가가 15,2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조금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4%,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15,2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오늘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많이 출렁거렸어요.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도 밀렸고 IT 쪽 섹터 다 밀렸어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 쪽이나 이쪽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스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서 지금 끌고 왔단 말이에요. 15,200원에 비중 5%예요. 비중은 일단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갭은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못 올랐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거 한 12,000원짜리 때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한번 덜어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면 좀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 다시 진입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로보로보요. 로보로보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1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요. 6,1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서는 조금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셨고 일단 이 종목이 계속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로브로브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평소에 그 서울경제TV 즐겨보는데 거기 나오신 분 중에 한 전문가분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셔서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왜 저한테? 제가 정재훈 의원님 제일 좋아해서요. 그러면 6,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로봇 테마로 흐름들이 좀 나왔던 테마성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요게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건 아세요? 네.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닌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일 거예요. 재무 구조도 좀 괜찮고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위주의 일단 종목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차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길게 보셨나요? 전 조금 중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로요? 비중이 지금 30%인데 중장기로 보셨는데 30% 저거 한 방에 사셨나요? 네, 저 로보로보는 한 번에 샀어요. 그럼 다른 종목은 분할로 사세요? 그때 조금 달라서. 그때 달라요? 네네. 분할 매수해야 될 거는 한 방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단 좀 보면 이 친구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차트 위주로 보시는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기는 해요.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박스거든요. 하단 자리 때 5,000원, 상단 자리 때 6,500원 정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얘가 이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늘었다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과거에 작년 5월달, 6월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겁나게 물려있던 애들이 여기에서 오면 때리는 거. 손실 나고 있다가 본전되면 매도하고 싶죠? 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러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럼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때는 한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중장기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5,000원 자리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61선 자리대를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이 빠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건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이 좀 30%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로봇 관련주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되면 저는 7,200원 이 고점 자리 때는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가장 힘든 멘탈 관리까지 책임져 주시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빨리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필룩스예요. 필룩스 오늘 들어가셨고, 네. 5,100원에 30%예요. 5,100원에 30% 혹시 오늘 예.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아,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 달 오래되셨고. 전에 정 의원님한테도 전에 한 분 상담만 받았는데 아, 네. 전에 한 달 반 전인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상담 받으셨고 오늘 네. 필룩스가 장대 양봉 그려내서 오늘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일단은 네. 사신 지가 좀 되셨으니까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때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 상담해 드렸나요? 예, 전에 한 번 또 상담만 받았었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6,000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털으라 했는데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었네요. 예. 자, 이게요, 아버님. 예. 이 필룩스가 예. 2018년도에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때문에 상승한지는 알고 계시죠? 그때 뭐 약품 네, 제약뭐 관련해서 뭐 그런 예. 재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필룩스라는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물렸을 거예요. 예. 이때 예. 막 한창 막 필룩스 뭐 10만 원 간에 뭐 하네 이런 얘기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경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고,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오늘 또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예.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여전히 6,000원 위로 자리대는 보여요. 예. 여전히 6,000원 위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예. 예. 전략은 똑같을 것 같아요. 6,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예. 정도는 털어내고, 예. 나머지만 나머지만 한 뭐 8,000원대 정도? 예. 전에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기가 막히네. 그냥 그렇게 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상담 받으렸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예, 미래세트고요. 미래 에셋 대우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500원에 네. 25%요. 6,500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6,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 종목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이거 작년에 산 거요. 근데 그냥 예쁜 기회에 있는 그냥 놔뒀더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11,600원씩 갈 때도 안 팔고 그냥 놔뒀더니. 얼마? 11,600원까지도 갔었어, 이게 작년에. 작년에? 예, 미래에셋 대우. 예.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간 걸 안 팔고 나도 이렇게 내렸네. 재작년에 그 11,650원까지 갔던 거지. 예, 예, 예. 그죠? 이거 오래 갖고 있었시고. 몇 년 갖고 계셨네? 예. 아, 그냥 참 팔아서 하는데 이렇게 멍청이 갖고 있더라. 어머니. 네.
그럼 이왕 갖고 있던 거 더 갖고 가요. 근데 이게 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내려가지고. 지가 뭐 때가 되면 가겠죠. 뭘. 아니 오래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남의 돈 아니고 내 돈이라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몰라서 여쭤보려고. 지금은 어머니 네. 만약에 그거 매도하시면 뭐 주식 안 하실겨? 아니 아유 오늘 무엇을 잘못 매도해가지고 손해만 남네 있고. 요즘에 어머니 요즘에는 그 3월달, 4월달, 5월달 시장 괜찮았죠? 예. 이제 6월 말이고 이제 7월달이잖아요. 예. 4월달, 5월달 생각하고서 주식 막 사면 안 될 거예요. 그거 다 손실 날 거예요. 예, 이제 없지 이거 한 가지요. 그럼 기억하고 이거 한 가지가 있으면 다 현금이란 얘기네? 예. 그러면 이건 그냥 냅둬요. 그냥 놔둬요? 냅둬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올해 갖고 계셨다고 했잖아. 예. 올해 갖고 계셨는데 3월 달도 잘 넘기셨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왔고 지금은 그냥 4,500까지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냥 비추세 구간이에요, 어머니 지금은. 예. 비추세 구간이니까. 그러면 얼마까지나 올라가겠나? 놔두면 그냥. 계속 놔두면? 갖고. 어머니 계속 갖고 배당 한 더 번 받으셨겠네. 배당은 쭉게 받아야 얼마나 주도 안 해, 그까지. 응? 그까지 5천 준데 얼마 주도 않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네. 정 답답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답답하지는 않는데, 그때같이 막 만 얼마 올라가면 그냥 1년이고 놔두고 잡고. 그럼 내버려 둬요, 어머니. 그렇게 뭐 더 떨어지든 않겠어? 좀 밀려도 뭐 5천 원 뭐 밑으로 빠지겠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갖고 계셔. 그냥 올해 내년까지 갖고 있어요? 그냥? 네, 갖고 가세요, 어머니. 네, 그럼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 괜찮아요. 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이 방송에 네. 신청해 봅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오늘 처음이니까 또 잘 봐드려야겠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36만 7천 원. 네. 30%입니다. 36만 7천 원에 30%입니다. 이 종목 바로 제가 삼성 SDI 잘 봐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6만 7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매수하신 이유는요, 아버님? 예? 매수하신 이유? 제가 3년 전서부터 우리 와이프하고 따로 주식을 하는데요. 네네. 2차 전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포스코 케미칼로 계속 재미를 보다가 삼성 SDI가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미래를 보려고 와이프하고 따로따로 들어가고 각자 한 30%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분은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와이프는 좀 38만 원이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둘 다 성공하셔야겠죠? 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버님. 네네. 종목 중복으로 하지 마세요. 예. 공유하지 마시고. 네네. 공유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둘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유하지 마시라고. 예. 두 번째, 3년 전부터 보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럼 3년 전에 사시지 왜 지금 샀어? 그거는 일진하고 포스코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삼성 SDI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삼성 SDI 성장할 거예요. 예. 유럽 쪽에 LG나 삼성이나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건 알고 있고 전망이 좋아요. 예. 근데 그 전망이 좋은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구간이라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못 갈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매수 단가는 크게 막 걱정을 막 하고 그럴 만한 주가 수준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될 것 같은데 단가가 좀 너무 좀 높은 거? 조금 높은 거?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한 35만 원대 그 중반 정도 거기에서 한 39만 원 이렇게 좀 박스로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그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거나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이랑 일진 머티리얼즈를 갖고 계시다가 삼성 SDI를 교체를 3년 하신 동안 재미를 거면 많이 봤거든요. 교체를 하시게 되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세요. 아, 이거 장기로 가면 어떨까요? 장기로 가게 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버님 주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월봉 차트에 이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이격 조정 좀 나오지 않겠어요? 한두 달 정도? 아,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 3년 동안 가져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니까요. 3년 동안 가져갈 건데 예를 들어서 예. 30만 원까지 빠졌다 간다라면 아, 예, 예. 그래도 가져가실 거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포가 오는 거죠,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도 좀 필요해요, 사실. 예, 예. 근데 뭐 삼성 SDI가 30만 원까지 밀린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조금 다소 이게 길게 투자를 하셨다라면 차라리 월봉 차트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5개월 선에 있어 돌파를 한다든가 방향성을 돌린다든가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예. 조금 단가가 높아요. 높은 게 아, 흠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예, 예. 찬성인데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아, 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아쉽지만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보고요.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짧지만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는데요. 왜 원고를 안 보내드렸냐면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보고 시장 얘기나 이런 부분들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HTS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종목을 볼 때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은 간사해요. 나쁜 의미로 간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갈 것 같고 한참 뭐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볼게요. 조금 전에 상담했었던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도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죠. 쉬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월봉상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이 부분들 봐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벌어지기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과거에 2010년도 보게 되면 양봉 장대 양봉으로 2개, 3개 나오고 난 뒤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5%가 상승을 했어요. 대형주가 크게 상승을 했죠.
과거에 2017년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작지만 이게 보면 23%, 21%, 15%, 59%, 71%, 40, 한 113%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 125%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이격이 벌어지고 나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셀트리온보다는 좀 덜하네요.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을 봐도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죠. 이건 쉬었다 가야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때 상승을 했던 게 고스란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올라갔던 친구들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눌림목 끝나고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고점에 물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서 이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지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들을 보고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상황이 아마 이번 달 6월 달 들어서면서 월봉 차트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상에 3개 캔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격이 많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 나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시는 그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들 7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보다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닝 시즌은 이제 실적을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다라는 거, 제가 수급적인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검색하기가 되게 쉬워요.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보게 되면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매도했는지, 코스닥 쪽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외국인 쪽도 나올 수 있고 개인 쪽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지, 오늘 보면 5G 쪽의 종목군들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5G 종목군들이 좀 괜찮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부터 계속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차익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들어온 지 최근에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아마 종목 선정하기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판단을 하고 골라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꼭 시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가면 사고 싶고 내려가면 팔고 싶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트 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가 너무 많이 됐는데 이런 내용보다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보들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